자, 그러면 1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우 선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몇 번째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 벌써 예. 세 번째네. 예. 지난 시간에 진짜 재밌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진짜 네,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네. 저도 다시 돌려봤는데 좀 설명이 조금 더 간결했으면. 네, 네, 네. 오늘 자료 보니까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네. 설명은 간결하게 의미는 깊게.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네. 괜찮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좀 말씀 준비한 게 이제 크게 한 두 꼭지 정도가 네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다들 지금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미국의 경기가 좀 너무 견고하게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이제 속속들이 좀 나오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고 증시가 이제 하락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우려스러운 그 시선의 좀 반대편에서 네. 좀 이런 모습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투자자분들께서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을 하실 텐데 그 의사 결정을 하실 때 뭐 아주 쉽고 간단하게 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가 투자하는데 네, 네, 네. 이 지표 보면은 좀 직관적으로 잘 다가오는 지표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쉬운 거면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진짜 쉽습니다. 그래요? 네, 네, 한번 네. 기대해 볼게요. 그걸 뒤에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그건 이제 뒷부분이고요. 네. 네, 네. 앞부분부터 그러면. 네, 오늘 네. 앞부분부터 말씀을 일단 드리면은 우리가 좀 요즘에 약간 불안하니까 좋은 면을 한번 봐보자. 예, 네. 예, 예. 일단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작년 이제 11월 정도부터 이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구간별로 좀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이제 11월부터 이때부터 이제 12월까지 있었던 일을 좀 복기를 해보면 네. 당시에 10월달 CPI가 시장 전망을 조금 하회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런 이 주황색 선 여기 이제 금리인데요. 파란색 선은 나스닥 지수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 금리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은 아주 이제 큰 폭의 반등을 이제 짧은 시간에 큰 그랬죠. 폭의 좀 반등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었는데 어떤 중국 당국에서 이제 이런 뭐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했던 게 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50원 폭락을 했었던 맞아요. 때가 이제 이때였어요. 근데 폭락이지만 우리한테는 네. 되게 기분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원화 가치가 예, 좋은 급격하게 거였죠. 올라갔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그러니까요. 커졌다 이렇게 좀 네.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잘 나가던 증시가 이제 12월 8일부터 한 달 정도는 또 이제 금리가 오르고 다시 또 이제 지수가 떨어졌는데 네. 이때는 뭐 아주 뚜렷하게 이제 이 요인이다라고 이제 딱 집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때 이제 일본의 YCC 정책이 변경된다는 게 좀 한번 좀 떠들썩했었고요. 그때 0.25에서 플러스 네. 마이너스 0.5로 예, 변경시켰을 맞아요. 때. 예, 네네. 예, 예. 어. 그 부분이 있었고 또 이때 또 테슬라 가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쓰리셨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그때 100달러를 향해서 이렇게 급락을 맞아요. 했었던 네. 그 당시였었고요. 그리고 2012년 말부터는 이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또 금리가 또 크게 내려가는데 이때 영향을 미쳤었던 거는 임금 인상률이 둔화가 되는 게 이제 확연하게 이제 확인이 됐었던 네. 당시였어요.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 낮아진다는 뜻은 노동시장의 어떤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수 있다.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내려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 쪽 측면에서는 이때부터 거의 한 1, 2년 동안 병자 취급을 받던 이제 유럽의 경기가 네. 아주 예상을 뒤엎고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또 나오면서 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기 밑에 이제 크게 이제 써놓은 거는 이제 최근이라서 강조를 해놓은 건데 네. 23년 2월 3일 날 이때 고용 지표가 나왔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제 51만 건을
상회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3%. 뭐 아주 두 건 다 아주 쇼킹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또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요걸 한번 굳이 복기를 해본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도 증시의 어떤 그 흐름의 키포인트는 지금 인플레이션인 것 네네. 같아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뭐 경기의 어떤 그 강도라든지 뭐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지금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증시 하락을 이제 이끄는 거는 이제 경기가 너무 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 그다음에 고용이 강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좀 뭐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좀 잠깐 반대쪽에서 한번 시선에서 네네. 한번 보시면 예, 요 화면 보시면 여기 막대 그래프는 미국의 소매 판매 그 전월 대비 그 그래프고요. 네. 그리고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였으니까 네. 그래프상으로도 이제 껑충 뛰어오른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었던 거는 물론 미국의 경기가 강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날씨의 영향이 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예. 12월에 날씨가 어땠었죠? 그 당시에 이제 유럽파 미국이 네. 한파가 네. 그 북극 한파가 내려와서 아. 그때 12월 달에 뭐 엄청나게 추웠다고 이렇게 막 기사가 뭐 뉴스나 이런 게 좀 떠들썩하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12월이었어요. 아. 그러면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나가서 외출해서 뭐 소비를 할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좀 줄어들게 되고 네네. 그리고 고용도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쵸, 날씨가 그쵸. 너무 추워서. 네. 그래서 12월에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12월 이 부분인데 이때 또 유난히 소매 판매가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도 좀 안 좋았었고요. 그 영향이 이제 12월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올해 1월부터는 날씨가 굉장히 온화해지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보면 좀 억눌렸던 그 소비가 다시 이제 1월 달에는 좀 12월에 비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코로나 때 이제 펜트업 됐던 네네. 어떤 뭐 소비 수요 이런 것처럼 아. 1월 달에도 그 영향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12월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이게 전월 대비면은 또 아마 기저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2월 달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하고 소매 판매가 그 날씨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3월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하고 소매 쪽 지표를 좀 봐야겠지만 네네. 2월만큼 아주 쇼킹하게 나올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날씨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하. 이 부분을 조금 희망적으로 좀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우리가 걱정했던 네. 거는 고용이 너무 많이 늘었어. 네네. 소매 판매는 왜 이렇게 많이 느는 거야? 네. 경기 강한 건 좋은데 이제 그럼 연준이 너무 편하게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야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내용을 블라드나 메스터는 몰랐을까요? 알죠. 알았을 거예요. 알았어도 네, 저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몇몇 신문 기사나 네네. 어떤 뭐 분석 애널리스트 분들의 글들을 봐도 날씨에 영향이 있었다고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날씨 영향도 사실 무시는 못합니다. 미국에서 정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특징적인 게 미국은 예를 들어 눈이 좀 많이 온다. 그러면 갑자기 학교가 그냥 아침에 오늘 등교하지 마세요 이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네, 보는 게 좀 네, 맞을 네. 것 같은데 실제 있었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그런 요소가 하나 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고용이 지금 너무 강하다. 네. 이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그 우려를 낳고 있는데 지난 1월 19일에 그 블레이너드 그 부의장이 네. 했었던 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당시에도 이제 고용이 이제 강한 게 계속 이제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연준 그 블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좀 그 비둘기 파적이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미국의 노동 시장의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한다고 보이는 잠정적 지표가 몇 가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말 엄청 돌렸네요. 네. 엄청 돌려 말했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블레이너드가 얘기했던 그 지표가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임시 서비스업 고용자 수예요.
임시 서비스업 고용자 네. 수.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그러니까 그냥 말로 좀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인데 아,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숫자. 그러니까 내가 예. 원래 일 안 하다가 예. 잠깐 단기로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단기 뭐 예를 알바로 들면, 식당 한다든지 예. 뭐 단기로 뭐 어디 여행사 가서 뭐 예.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예, 네. 이런 부분들이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 임시 서비스 고용자 수가 이제 네. 어떻게 평가받고 있냐면은, 임시 서비스 고용자 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은 뒤이어서 고용이 둔화된다고 이제 평가를 받곤 하거든요. 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고용자라면 네. 임시직으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좀 고용을 좀 줄여야겠다고 이제 판단이 들면, 네. 아마 뭐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임시직에 있으신 분들부터 먼저 해고를 할 거예요. 그러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블레이너드 부의장이 그런 멘트를 했을 때, 그럼 한번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실제로 그런지. 네네.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 차트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이 빨간색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지금 말씀드린 임시 서비스업 고용자 수의 추이예요. 네. 이거는 이제 1997년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회색 선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건 애틀란타 연은에서 그 임금 트래커라고 해서 네네. 이렇게 임금 인상률을 이렇게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네. 추정하는 그 지표를 이제 넣어 놓은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임시 서비스업 고용자 수가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 나면, 네. 보시면 이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화살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임시 서비스업 고용자 수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용자 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뒤이어서 시차를 두고 이 임금 인상, 그 웨이지 트래커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항상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임시 서비스업 고용자 수는 어떠한 그 미국의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선행적인 역할을 하곤 하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돼요. 와, 그러니까 이 표를 우리가 좀 잘 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임시 서비스업 고용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임시 서비스업 고용자 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급여 인상률이 좀 낮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네요. 근데 그런 이게 경향이 있었다는 급여 거예요. 인상률도 줄고 네. 실업률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번 거는 이제 요새 임금 인상률이 가장 이제 그 관심사시니까, 제가 여기다 그 지표를 넣은 거는 일단 임금 인상률을 넣었는데, 이거 봐요. 자료 진짜 좋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물론 지금도 노동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지표들도 세고 셌어요. 네. 뭐 굉장히 많지만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노동 시장의 수요 둔화를 조금 나타내는 지표들은 점점 늘어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너무나 강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요소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포인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예요.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 패드 미니츠 센티먼트 스코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잠깐 빠르게 설명드리면, 요 하얀색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네. 이것도 이제 지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연준에서 이제 의사록을 이제 발표를 할 때마다 네. 그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뭐 수많은 문장들이 있을 텐데, 그 문장들을 분석해서 네. 매파적인 발언, 매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이 많았는지, 네. 또 비둘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문장이 많았는지, 이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지수화한 거예요. 와, 진짜 미국은 대단하다. 참 이런 걸 또 신기한 걸 좀 많이 만들죠. 이런 걸 또 지수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면 위로 가면 갈수록 매파적 발언이 많았던 거, 맞아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많았던 거. 그렇죠. 어허.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번뜩 들었던 생각은, 네. 그러면 이제 너무 매파적인 그 순간까지 이 네. 하얀색 그래프가 오를 때까지 올랐다면 다시 이제 언젠가 내려갈 텐데, 네. 그때 이 패드 이 센티멘트 스코어하고
미국 10년물 금리하고 요걸 또 겹쳐서 그림을 그려보면 뭔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로 그려 보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보시면 이야. 빨간색 선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센티멘트 스코어고요. 네네. 그다음에 회색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그리고 여기 그 붉은색 박스로 이제 칠한 부분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아주 정점을 잃었던 그 순간 네네. 이제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색 박스 구간에서 보시면 이 회색 미국 국채 금리를 보시면 그 매파적인 게 아주 정점이었었던 시기와 가까운 시점에 좀 전후로 해서 네.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때가 그 2018년 이때였는데 네. 그 코로나 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조금 올렸던 맞아요. 올렸었어요. 그 시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가 이때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준에서 그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해서 금리를 좀 낮췄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게 이렇게 좀 센티멘트 스코어가 좀 내려갔었던 와. 그 부분이 있었고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 전에 이제 2006년 네. 이때 금리 굉장히 높았을 때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어쨌든 지금은 이 부분이에요. 맨 오른쪽 이 부분. 네. 그러니까 매파의 정도로 보면 뭐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좀 최근 몇 개월간 이 연준의 그 의사록을 이제 보고 분석을 했을 때 네. 지금 매파의 강도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금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만 네네. 이 연준 이 센티멘트 스코어상 네. 봤을 때는 이 매파적인 발언이 좀 다시 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의 강도가 좀 낮춰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러네요. 지금보다 더 높아질까? 네. 아니면 지금보단 낮아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뭐 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심하게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자 직접 만드신 거죠 이거 다? 그렇죠. 와, 네네. 어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자료가 좋아서 중간에 박수 한번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네. 그 다음 거 보니까 그 다음 거는 네. 사실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그 한 달에 2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달에 예, 한 번씩. 예, 예, 네. 예. 그거 이제 보여주실 거네요. 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오늘 그 크게 그 두 꼭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오늘 말씀드릴 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뭐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지로 이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꼭지는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실 만한 네. 도움이 되실 만한 지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지표를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심리와 이제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여기 보이시는 거는 요새는 이제 많이들 접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월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해서 그 나오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지금 앞으로 좀 리세션에 좀 올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앞으로 리세션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건데, 근데 여기 좀 동그랗게 이제 표시가 이미 되어 있기는 한데 지나고 보면 모두가 이제 경기 침체야라고 생각했을 때가 지나고 보면 주식을 사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었던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또 2009년 이 당시에도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리세션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컸었을 때였는데 이때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딱 주식을 딱 사야 되는 시점이었고 네. 그리고 2020년 4월 이때도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을 때였는데 이때도 지나고 보면 주식을 사야 되는 때였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장표를 보여드린 거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네.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공포가 이제 극에 달했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인데 문제는 이 서베이라는 게 뭐 이렇게 봐서 어떤 심리적인 공포가 굉장히 큰 시점에서 주식을 사면 되겠다 이건 알겠는데 이런 서베이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매월 한 번씩 발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좀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이걸 조금 빨리 좀 알고 싶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매일. 전 매일. 네,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거죠.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직감적으로 이렇게 파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뭐 데이터화가 돼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건데 근데 이런 펀드 매니저 서베이나 아니면 뭐 제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메일이 됐든 뭐 전화가 됐든 한 명 한 명 대놓고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해서 이런 지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답변하시는 그 개개인마다의 어떤 그 기분 상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뭐 왠지 나는 그냥 안 좋을 것 같아. 뭐 왠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제외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점들을 만회해 줄 수 있는 이제 지표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한국은행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뉴스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에 해주실 네, 이야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만한. 투자 판단을 내릴 때 좀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네, 지표. 네, 맞아요. 네. 이게 바로 그거네요. 예. 뭐 이름부터 보시면은 딱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한국은행 뉴스 심리 지수는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포털에 나오는 그 기사들 중에 경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쫙 모으는 거예요. 네. 쫙 모아서 그 기사에 있는 문장들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그 해당 기사에 실린 문장들 중에 긍정적인 게 많은지 부정적인 게 많은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신문에 있는 기사들의 이제 문장들 중에 긍정적인 게 많다면 심리가 조금 좀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게 많으면 이제 심리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한다. 네, 한국은행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 그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네. 뭐 GDP나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국은행이 좀 약간 실험적으로 하는 통계 지표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실험적 통계라고 하는데 테스트예요, 한마디로. 네. 테스트고 이제 보완적인 의미로 해서 이제 실험적 통계라는 거를 이제 공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뉴스 심리 지수예요. 그래서 뭐 공식적인 뭐 정부의 어떤 뭐 이게 통계치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지수가 있는데 이 심리 지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막 복잡하게 뭐라고 써 있는데 뭐 무슨 하기는 합니다만 여기 트랜스포머 기반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요즘에 예. 그 한창 유행하는 GPT의 예. 그 연산 모델이네요. 연산 모델. 이 GPT에서 이 T자가 트랜스포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GPT 요인이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걸 보시 과정들을 보시면 상당히 생각보다 뭐 엄청 이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있다. 요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한번 보는 거죠. 네. 이제 한국은행 그 경제통계 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는 뉴스 심리 지수는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 기사를 계속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월간 단위가 아니라 이제 일간 기준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월간 기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장표에 소개한 거는 일간 기준으로 2005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아까 여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때 보시면 모든 언론들이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었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좀 밑에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때도 여기까지 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22년 11월, 작년 11월에 또 이만큼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서베이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나 이런 거는 이제 매월 발표가 되는데 얘는 이제 일간 기준으로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실시 거의 뭐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네. 그럼 실제로 어떤 다른 지표들의 선행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행에서 이 뉴스 심리 지수를 이제 소개할 때 네. 나와 있는 그 소개 자료에 있는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국은행은 뉴스 심리 지수가 주요 지표에 선행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데 뭐 다른 거는 둘째치고 여기 하단에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강조해 놓은 부분 보시면 이 코스피와 최대 상관계수가 0.68. 이 상관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연관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상관계수가 1이면 그럼 똑같은 거죠. 코스피 예. 1 움직일 때 이 지표가 1 움직인다는 거니까. 네. 0.68이면 이 정도면 꽤 비슷하게 움직이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최대 상관시차라고 해서 마이너스면 어떤 선행성이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코스피에 선행을 하더라. 네. 라고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시차라고 하니까 이게 뭐 그러면 1일이에요? 아니면 뭐 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그 주석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네. 마이너스면 비교 대상 경제 지표의 선행함을 의미 여기까지 이렇게만 써 있고 이게 1이라는 게 뭐 1일이냐 1개월이냐지 그런 의미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보면은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건 확실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네. 이제 빨간색 선이 이제 뉴스 심리 지수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이걸 보시면 좀 너무 난잡하잖아요. 네. 매일매일 그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이렇게 좀 낮잠빼 보이는 건데 이거를 이제 6개월 평균치를 구해서 이제 제가 다시 그 그림을 그려보면 뉴스 심리 지수가 이게 빨간색 선이 될 거고 이 회색 선이 코스피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붉은색 박스 칠한 부분 이 부분 보시면 이 심리 지수가 바닥을 많이 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이 부분을 또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이 부분도 보시면 이때가 이제 금융위기니까 뉴스 심리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피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요때는 코스피가 조금 옆으로 좀 눕기는 했습니다만은 빠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2016년, 2017년 요 사이 구간에서도 이 심리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올라갔고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고요. 그리고 지수는 또 같이 올라갔고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야. 네. 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봤으니까 이제 S&P 500을 또 한번 좀 넘어가기 전에요. 네. 안 그래도 댓글에 나왔는데 저도 비슷한 의문이 들어서 이게 네. 선행이라기보다 약간 동행처럼 보이긴 해서요. 이게 6개월 제가 지금 평균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래요. 6개월치를 이제 평균한 거니까 오늘 날짜에서 뒤로 돌아가서 6개월 전 것까지 쭉 평균을 한 거니까 이제 약간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관 시차 요거로 보면 조금 선행을 한다. 아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국은행이 통계적으로 그래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정할 네. 수가 없네요. 네, 뭐 한국은행이 그렇게 얘기를 한국은행이 하니까. 그랬으면.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지금 심리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만큼 빠졌다가 지금 좀 빠지지는 않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 좀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S&P 500으로 보는 거예요. S&P 500도 이제 같은 시점이거든요. 여기 이제 붉은색 박스가 칠해진 부분은 이 부분도 보시면은 아까 코스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꺾였다가 조금 더 빠지지는 않고 조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만큼 내려왔다가 좀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 그럼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좀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몇 가지는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뭐 이 심리 지수를 좀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한국은행 그 사이트 가서 뭘 검색하면 이게 나와요?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네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상단쯤에 보면 이 검색창이 있거든요. 네. 내가 뭘 검색할지 거기에다가 뉴스 심리 지수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게 나와요. 그럼 걔를 이제 클릭을 해서 네. 일간 단위로 확인할지 월간 단위로 확인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르시면 이 뉴스 심리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우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들 많이 갖잖아요. 남들이 다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사고 싶은데 진짜 남들이 다 공포에 빠져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출연자분들마다 너무 안 좋을 때도 이제 돌아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지금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 거야 아니면 나만 공포인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뉴스와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분석해서 네네. 심리가 어떤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네. 저게 낮아져 있으면 진짜 사람들 공포에 빠져 있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네, 맞아요. 이걸 참고로 제가 이거를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만든 건 2005년부터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이거랑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그 뉴스 심리 지수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매일매일 일간 단위예요. 근데 제가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은행에서 만든 게 증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에서 만든 게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만든 것보다 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안내를 해드린 거고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만든 게 더 의미 있었으면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왔었을 텐데 한국은행이 더 낫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은 트랜스포머를 썼잖아요. 네, 좀 뭔가 발전된 기술을 썼나 보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게 네네. 저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네. 자 오늘 박성우 선임의 별명이 정해졌어요. 뭔가요? 댓글에 하나 나왔는데 네. 데이터맨. 데이터맨 박성우님. 저는 화가 더 좋습니다. 근데 뭐가 좋다고요? 화가요, 화가. 화가? 웬 화가? 이렇게 막 계속 뭐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니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데이터맨으로 가시겠습니다. 네네. 자, 더 좋은 뭐 닉네임 있으면 뭐 더 붙여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야 뭐 칭찬의 의미로. 그럼요. 오늘 진짜 재밌는 자료 잘 준비해 오셔서 저는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한국은행 뉴스 심리지수 한번 검색해보고 다음 주에 좀 평가를 한번 개인적으로 좀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성우 선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삼박자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급매물이 딱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 윗단으로 갈 거냐, 그 아랫단에 가격 이때가 나오면 그 아래로 갈 거냐, 지금 분기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들으시려면 한두 달 뒤에 저를 만나시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딱 선택을 드리자면 임형록 교수의 부동산 전망, 그 결론이 궁금하다면 3프로TV 멤버십에서